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1970년 오늘 4월 22일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새마을 운동이 이제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 새마을 운동 하면은, 새마을, 어, 신촌, 어딘지 모르게 그 촌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새마을 운동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1970년, 뭐 60년대 참 열악했죠. 50년대는 뭐 전쟁 치르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던 60년대 정말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쌀은 떨어지고 그 전해 농사진 쌀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리 타작하기에는 좀 이르고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께서 그 이제 어, 그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이제 얻는 어떤 그 이제 이득을 갖고서 시장에 가서 쌀을 팔다가 이제 매 끼니 그렇게마다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이제 보릿고개라고 해갖고서 밥을 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그래도 그 장사를 하셔갖고 그때 또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셔갖고 그 식구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부모, 자식 모두를 굶기지 않을 그런 정도까지는 그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60년대죠. 끼니 때가 좀 이제 돼서 이제 저녁 지을 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꼭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영로야 해갖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네 하고서 이제 쫓아가 보면은 이제 돈을 이제 조금 이제 주시면서, 어, 이제 바구니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든 바구니는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죠. 이제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어도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구조예요. 둥그런 그 바구니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뭐 비닐 어, 비닐 뭐라고 할까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빨대 같은 거죠. 요즘 보면 빨대 같은 겁니다. 근데 빨대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이제 눌러갖고서 그걸 갖고서 막 엮어갖고서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식, 뭐 신식이라는 표현이 뭐 어폐가 있고 이 기존의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바구니와는 다른 그런 사각 형태의 그런 비닐 빨대로 만드는 그런 그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 바구니를 이제 주시면서 시장에 가서 꼭 쌀 좀 팔아와라. 사실은 쌀을 사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말이 그 쌀을 사러 가는 걸 쌀을 팔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어려서 많이 그 쌀 좀 팔아 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쌀을 팔아 오라는 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쌀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가서 한 대박 이렇게 쌀을 그 사오는 곳은 쌀 팔아 온다라는 그렇게 그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구니 들고서 이제 시내 제 고향이 이제 그 이제 어, 충북 정평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장뜰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봐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뭐 조그만 시장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쌀 가게에 가갖고 이제 돈을 내밀고 그 해당되는 만큼 이제 쌀을 이렇게 어, 이제 받아갖고서 이제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그걸 갖고서 거기에다 이제 뭐 좁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섞어갖고서 하여튼 밥을 해서 뭐 그 직원들 밥도 같이 이제 해갖고서 그렇게 먹은 그 기억이 이제 있는데 거의 뭐 날마다 그랬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보니까 완전히 그 좁쌀이죠. 노란 좁쌀만으로 이제 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팔아올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노란 좁쌀만으로 그냥 이제 밥을 해갖고서 그래도 좁쌀이라도 밥이라도 그렇게 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좋은 그 사정이 나은 거죠. 자, 그야말로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그 앞 세대는 초근 목피 그야말로 풀뿌리하고 그다음에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서 나무 껍질을 벗겨놔서 그 안에 보면 아주 야들야들한 그런 그 이제 에, 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떼어내갖고 그걸 밥을 해서 먹다 보면은 그야말로 그 음식이 이제 거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막 그냥 하혈을 하는 경우, 피똥을 싸는 거죠. 그야말로.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그런 것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골을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참 그 당시에 컸던 애들, 그냥 이렇게 애들이 햇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흙을 먹어서 그렇어요. 흙을 먹으면 배가 뻘록 튀어나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흙을 주워 먹는 거죠. 참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이 바로 어, 50년대, 60년대 뭐 이랬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서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밥 삼시세끼를 먹인다라는 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살아보자. 이 보릿고개를 없애보자. 응? 참, 그야말로 저도 뭐 보리타작 여러 번 해봤지만은, 쌀은 없고 빨리 보리타작을 해갖고서 그걸 갖고 꽁보리밥이라도 그 해먹어야 이제 뭐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요즘 가끔 그 이제 보리밥을 먹으러 가고 하는데 사실 전 보리밥 맛이 없어요. 너무 어려서 그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외갓집을 가면은 뭐 이제 방학 때니까 가면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처음 밭에 일하러 나가시니까 이제 그 밥을 해놓고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네가 이제 알아서 먹으라고. 그 이제 그 밥을 해갖고서 소쿠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담아놓고 그 위에다 이제 그 이제 이 식탁보를 갖다 이렇게 덮죠. 어, 그 파리가 꼬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탁 들어가면은 그 밥 위에, 식탁보 위에 그냥 잔뜩 앉아 있었던 파리들, 진짜 막말로 똥파리들이죠. 뭐 아주 아주 초록색 나는 그런 그 파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앉았다가 그냥 확 날아가죠. 정말 참, 뭐 그래도 그걸, 허기지니까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왔는데 꽁보리밥이라는 게 진짜 완전 꽁보리밥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보리쌀을 그래도 많이 그 깎아내갖고서 그냥 부드러운데 그때 당시에는 깎아낼 게 어딨습니까? 깎아내면 음식이 밥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기도 참 흉측한 뭐 흉측하다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런 꽁보리밥을 이렇게 이제 먹고 그랬는데 뭐 그거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보리밥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아니 왜 보리밥을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 그 검식식한 그 보리밥 진짜 아무 맛도 없고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자, 제가 뭐 보리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 먹고 사는 형편 경제 상황이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진짜 허물고 그야말로 쌀을 실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라를 이제 대개조를 하려고 벌였던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면자조협동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새벽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벌린 그 정신개조운동이면서 그다음에 국민혁명운동이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그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 가게 앞에 점포 앞에 아주 그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걸 많이 보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이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뭐 아침에 열심히 치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참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취미 삼아 버리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것들을 버려놔갖고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죠. 그걸 전부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런 거 싹 치우고 사는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제 일을 함으로 인해 갖고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한 그런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라고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에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다. 뭐 이것이 공식적인 그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로 그 새마을운동 노래도 있지만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 개혁운동으로서 아주 침체돼 있고 잠자던 국민을 일깨운 정신혁명이 또 새마을운동이었다. 사실 그랬죠. 어려서 이제 시골 이제 아저씨 댁에 가고 나면은 사랑방이 있어요. 정말 그거 보면은 동네 청년이고 어른들이고 모여갖고서 이제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농사가 가을에 이제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봄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앉아갖고 담배 피우고 녹음하고 그랬던 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소에 그런 그 현상을 퇴치하면서 그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던 그 시간을 갖다가 아, 뭐 농촌에 뭐 길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뭐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정신혁명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4월 22일을 맞이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지금은 마치 이 사람들 내리에 헌신짝 같이 그렇게 에, 내버리듯이 그렇게 각인돼 가느니 안타까운 상황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그런 새마을운동의 어떤 이 컨텐츠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약을 볼까요?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개혁운동으로 국민을 일깨운 정신혁명이다. 이렇게 두 줄로 요약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서를 보겠습니다. 자, 근면자조 협동의 기본 정신과 이 실천을 범국민적, 범국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운동이다. 어,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의는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른 모든 기획적 사회변동 계획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도 바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그럼 살아있는 게 아니죠. 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계속 거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다음에 뭔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국가 사회는 음, 쇠퇴가 되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 자, 그래서 볼까요? 첫째 범죄 정의는 한국 고유의 농촌 통합 개발의 성공적인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농촌이라는 게 살짝 그렇죠. 전부 초가집인데다가 그 옹기종기 그 집성촌에 모여서 이제 살면서 그냥 품앗이로 어떻게 모두 신고 뭐 타다 붙잡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다가 농번기에는 상당히 바빠갖고서 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추수를 하고 나서 다음 봄이 올 때까지는 농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갖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방에 앉아갖고서 애꿎은 담배나 피우면서 노름이나 하고 장이나 바둑이나 두고 뭐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온 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고유의 농촌을 통합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벌어진 운동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고 그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유형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새마을 운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촌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면서 발휘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른바 농촌 새마을 운동이라고 구별이 되고 있다. 농촌을 이렇게 개조시킨 거다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뭐 농촌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자,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새마을운동이 통합농촌개발 유형, 즉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음, 지금 사실은 이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많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연수를 받고 가죠. 그들은 여전히 농촌을 갖다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유형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번째의 정의는 새마을운동이 도시지역에서 확대돼서 도시지역에도 이른바 도시새마을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 개발적인 기본 틀에서 총체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농촌 그 새마을운동 당연히 있는 거고요.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이제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도시 쪽에도 이게 파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마당도 쓸고 가게 앞도 쓸고 그다음에 뭔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 즉 농촌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셋째 범죄의 정의는 새마을운동이 범국가적인 지역사회 개발의 본질을 지녔다고 보는 거다. 즉 새마을운동의 기본 철학, 접근, 집행 방법 등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그것에 직결되어 있으며 농촌 도시를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농촌이 뭐 농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도시에만 제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농촌과 도시를 다 같이 어우르는 그러니까 범국가적인 지역사회 개발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논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된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전문가 집단 사이에도 정의에 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어느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 또는 실천에 의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절대적 지원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농촌 개발 사업을 넘어 공장, 도시, 직장 등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대 발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사실 저는 1980년에 이제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새마을과라는 그 과가 있었어요. 지금의 총무과가, 요새는 뭐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HR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과가 총무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규모가 작아서 총무인사 합쳐진 회사는 새마을과가 총무인사를 다 맡아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예비군 그 중대가 있듯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1970년 초에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 자조 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기획하고 집행한 역사적인 발단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음,
농촌 자주노력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의 단초가 된 거네요. 자, 농촌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을 왜 국가원수가 직접 발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공업화 우선 정책하에서 당시 농촌이 후진성이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렇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가 농업국가였는데 70년대 들어서 이제 공업화, 소위 그 이제 근대화 운동을 이제 그 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역시 농촌은 그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후진적이다. 이게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운동이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발의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소수의 견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천리마 운동 등에 반응한 냉전의 한 산물로 새마을 운동을 보는 사례도 있다. 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천리마 운동 그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하고 있다. 천리마, 천리를 달리는 말과 같이 그냥 열심히 뛰어가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것은 굉장히 주민을 혹사하는 그런 그 이제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라디오 드라마였어요. 거기서 어떤 그 이 두루마기를 갖다 딱 입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두루마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그때 이산 가족이 많았으니까 북한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두루마기를 입고 북한을 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실정법 위반이지만 뭐 드라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리마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얘기를 그런 거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경직된 국내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긴장 완화적인 정치적 조치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건 뭐 소수 의견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삼선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유신 선포를 하죠. 7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갖다 이제 제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발의 초기에 지식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지식인들은 그 자기 소신을 제대로 못 밝혀요. 냉담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냉담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용기를 내줘야 되는데 상당히 그 지식인들이 비겁한 시대는 나라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자, 새마을운동은 주로 내무부의 계통적 관료에 의한 효율적인 동원 편제에 힘입어 하행적, 일방적, 충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하행적, 위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 이건 지시사항이니까 그대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저 지시를 받아들고서 이거 아닌데요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충격적, 아주 그냥 슈킹하게 이제 모든 일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정적인 개발 계획은 새마을운동이 진척을 보임에 따라 지역 주민과 상호 협동을 통해서 본연의 것으로 발전이 되어왔다. 그러니까 뭔가 진척이 되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의 배태 또는 발의는 무엇보다도 국가 원수의 정치적 의지의 실천, 이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던 당시의 중앙집권력 정치 풍토, 그리고 내무 공무원의 총동원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라고 간주한다. 글쎄요, 역설적이지만 저는 이 모델이 음, 반도기질에 찌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래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적합한 그런 어떤 제도와 실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자,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개별적인 자연 촌락을 대상으로 하행적으로 하달된 사업 지침에 따라 밀고 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저는 저 말이 맞다고 봅니다. 저 당시 상황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물어보고 하다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배가 간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모두 다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 저는 뭐 당시 상황에서 사람 일일이 불러갖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뭐 반대 의견 나면 그거 설득하고 또 뭐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배째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충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결과론적으로 그게 제대로 된 올바른 조처였다라는 것이 지금 뭐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적어도 민주국가에서 보기 드문 일로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국제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외국에서 볼 때도 놀라운 거죠. 야, 이거 뭐 나라 한마디 하면은 그냥 국민이 다 움직이네. 또 그런 거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사실은 국가가 지시를 했을 때 아주 헌신적이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그 지시를 이행하고 수행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에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그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 우리가 말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그만 반괄호 3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기를 든다면 주로 내무부 산하의 지방공무원 개개인에게 지역적인 사업 추진을 분배했으며, 그러니까 내무부 공무원한테 너는 어느 지역을 맡아갖고 거기서 새마을운동이 붐이 일어나게끔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시를 한 거예요. 이들은 새마을운동의 성취를 서약하는 상징으로 백지사표를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맡은 바 임지로 떠난다. 예를 들어서 군청 공무원이 야 저쪽 그 뭐 무슨 면 거기 가서 무슨 동네 가갖고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만약 안 되면은 넌 끝이야. 이런 기분으로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상징으로 백지사표를 냈다는 얘기는 네, 그런 각오를 하고 떠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일선 공무원은 분배 지정을 받은 마을에서 지시받은 사업의 전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 어찌 보면 저것이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을 주민의 동기를 유발하여 소정의 사업을 실천하도록 하는 변화 촉진자로서의 기술, 즉 사업 전개 기술을 가지지 못한 일선 공무원들을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말뜻처럼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놀라울 정도로 마을 지도자들을 활용을 하고 이른바 집단 통합, 집단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제를 터득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했고 또 성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잃느냐 사활간 노력의 성과다.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한편 정부 당국에서도 뒤늦게나마 관련 분야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 집단을 활용하여 새마을운동의 기획 전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했다. 예. 이미 다 실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론적으로 이제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뒷받침을 해준 거죠. 뭐 어찌됐든 그 지식인들이 또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함께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자, 새마을운동의 기본 사업 목표의 대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내적 및 외적으로 확대를 시켰다. 초기 새마을 사업의 사업 내용은 새마을운동 사업의 고전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농한기를 이용한 거예요. 1970년 10월부터 71년 6월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에 3만 3,267개 이동, 시골에 가면 이가 있죠. 무슨 이, 뭐 목도리, 연탄이, 그다음에 어, 뭐 사공리, 송사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동 그리고 조금 도시화된 데는 그 동의 행정구역이 있었죠. 지금 서울에 동이 있듯이요. 시멘트를 335부대씩 무상으로 지급을 했다. 그리고 이동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기 마을의 환경 개선 사업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주민 협동으로 추진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35부대를 갖다가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가 야, 우리는 그 시멘트를 갖고서 마을 길 그 비만 오면 질컥거려 갖고 진짜 리어카도 못 끌고 들어오는 데인데 이제 경운기라는 것도 나올 테니까 그런 차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넓히자. 그래서 새마을로에 거기 마을길도 넓히고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시멘트를 사용한 거죠. 막 모래를 섞어 갖고서 물을 부어 갖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갖고서 길 위에다 쫙 깔고서 이제 그걸 이제 그게 굳으면은 이제 비가 와도 질컥거리지 않는 아주 껐떡없는 그 콘크리트 길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새마을 지도자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일이 다 나눠져 갖고 그래 뭐 집에 부뚜막이 다 흙이니까 그 미쟁이 불러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쫙 바르고 그냥 그렇게 쓰는 마을도 뭐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한 거는 개인의 부뚜막을 그 개선한 것보다는 마을 길을 포장한 게 더 훌륭한 사업이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시멘트를 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두가 볏짚보다 그, 그 이형을 올린 그런 어, 이제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그 볏짚 그걸 다 걷어내고 그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다 이제 지붕을 이제 개량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100년 전에 그 서울 시내에 어, 초가집이 쫙 질비하게 있는 그 사진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슬레이트 내지는 함성으로 다 이제 지붕이 이제 바뀌니까 아주 뭐 이제 뭐 매번 볏짚을 갖고 가로 끼울 필요도 없고 그 볏짚은 볏짚대로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음? 자, 지붕은 볏짚 대신 슬레이트 또는 함성으로 대체 개량하는 사업을 했다. 그리고 담장을 바로 잡기 사업을 했다. 뭐 이 가보면 뭐 삐뚤빼뚤 그냥 아주 그 어, 요즘은 그게 운치가 있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은 뭘 하나 끌고 들어가려도 좀 직선화돼 있으면 쭉 끌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뭐 삐뚤빼뚤하면 요리 끌고 저리 끌고 하다 담장 걸려가고 담장 무너지고 이제 그러니까 담장 바로 잡기 사업을 한 거예요. 마을 안길도 정비 사업을 해갖고서 어찌됐든 그 마을을 들고 나는데
편안하게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한 거죠. 그런 성과를 이룬 이 동에다가는 또 더 많은 시멘트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자, 1972년부터 주민 지도자를 발굴, 새마을 지도자를 발굴을 한 거예요. 훈련 및 그 활용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 내용도 애당초의 환경 개선 사업, 즉 물리적인 생활 및 영농 기반 조성 사업의 발전적 추진과 함께 전향적인 의식 개발 사업 그리고 생산 소득 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놀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커다란 공회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회의도 하지만 거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농촌의 소득이 올라가니까 살기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일을 갖다 추진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새마을 사업이 도시로 들어옵니다. 도시 새마을 운동의 촉진을 위해서 10대 구심 사업을 안해왔다. 이렇게 추진했다는 얘기죠. 소비 절약 정신의 실천. 너무 흥청망청 쓰지 말자는 얘기죠. 아끼고 저축하고 저축 금액이 많아야지 그 돈을 갖고서 나라에서는 그 개인한테는 이자를 지급하지만 그 큰 돈을 갖고서 그야말로 고속도로도 놓고 공장도 짓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소비 절약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준법 질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내던지고 내버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준법 질서를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시민 의식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청소를 일상화했다 이게요. 날마다 일어나서 마을부터 쓸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면 지저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이니까 가보면은 그래도 시골도 있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다 이제 바뀌고 그랬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려면은 바깥에 마당 저 끝에 있는 그 흙으로 된 그런 그 화장실에서 꺼적대기로 앞을 가리고서 그 안에 앉아서 이제 용변을 보는 그런 이제 그런 생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시장도 뭐 지저분할 수가 있죠. 그, 그런 것들을 뭐 생각을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 녹화, 도시에도 이제 나무를 심고 풀도 심고 해갖고서 그다음 뒷골목을 정비를 한 거죠. 엉망진창인 그런 뒷골목, 도시 환경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생활 우물 분리수거. 이거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수치분역이라고 하죠. 하수구에다 버리고 나면 막혀갖고 또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또 집이 잠기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 후 후진 지역을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좀 후진적인 그런 그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 내에서도. 자,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반상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반상회의 새마을 모체화를 통한 지역적인 사업 전개와 직장을 통한 사업 전개를 주관으로 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는 겁니다. 일정한 단위로 묶어갖고서. 그래서 거기서 야 우리는 이번에 이런 일을 하자. 그러니까 뭔가 모이면은 무슨 일을 할 건지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만큼 마을은 달라지는 거예요. 도시고 뭐 농촌이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지역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분야 새마을운동, 직장 새마을운동 아까 새마을권가 있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장 새마을운동. 공장에서도 이런 그 운동을 했던 거예요. 뭐 새 깎는 데서 새 조각 뭐 나온 거 그냥 마음대로 내버리고 사람들 지나다니다 찔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청소년 운동. 청소년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새마을 체육운동. 그다음에 새마을 금고운동. 은행까지 가기 뭐니까 은행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으니까 동네 요소요소에 새마을금고를 개설한 겁니다. 지금도 동네 새마을금고 다 있죠.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아원도 새마을운동. 아이들을 보육하는데도 이런 새마을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막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센터에 가면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죠. 주로 남자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다음에 새마을 분여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분여회는 이제 그 부녀들이 모여갖고서 거기서 또 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마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서 이제 서로 도와주고, 노인들도 돌봐주고. 그때 마련된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얘기하지만 그 개념이 새마을운동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새마을운동은 이제 이 동주민센터에서 지금도 새마을 문고가 있죠. 지금은 뭐 간혹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지우고 싶어갖고서 뭐 말을 바꾸고 뭐 별의별 생쇼를 다 하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새마을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980년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설립이 되죠. 이것은 제가 지난 3월 7일 날 새마을운동 협의회 여기는 운동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조직입니다.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런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협의회가 생긴 거다라는 얘기예요. 새벽정이 밝았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다음에 쌀이비를 들고 나와서 그 동네 요소 지저분한 데 다 쓸고
쓰레기가 있으면 또 한 대 모아서 태우고 쓰레기를 없애는 거죠. 자, 따라서 민간 주도적인 추진 조직으로 정착을 위한 체제 건설 사업이 전개되면서 새마을 국민교육의 기획 실시, 새마을 운동에 관한 국내 홍보와 국제 협력,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등 다각적으로 시행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운동이 각 그 이제 그 이게 행정기관을 통해 갖고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직화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동원까지 내려오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협의회장이 새마을 지도자가 돼갖고 그 회원들을 이끌고서 동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그 일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이게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니까 우리가 그 쓰레기를 치우자 해갖고 아침 일찍 나와갖고 그 회원들이 전부 곡괭이나 삽 같은 거 들고 나와서 그런 걸 치우죠. 그런 일들을 동네를 보면서 무슨 일을 할까는 생각해내면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분야에 말씀드렸죠. 예. 저 새마을 분야가 하는 활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그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공장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문고 있었고 네? 지금 청소년 문화연구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 국가적인 중앙 단위에서 시도, 광역시도로 내려오고 시군구로 내려가고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국민 모두가 이게 가슴으로 체험을 하고 몸으로 그야말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천 조직과 그런 행동 강령 그리고 그런 어떤 운동의 어떤 그 실천적인 실체를 갖다가 몸에 익혀갖고서 계속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세상은 좋아지겠죠. 자,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 이끌었었던 그런 새마을운동의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계승 발전돼 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그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하지만 자립적 민간 주도적 발전으로 전환을 기하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방만하고 정치 권력 형적인 일탈적 운영 형태로 1987년 말 본격적으로 문제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88년 들어서면서 뭔가 자성적 평가라고 자기 경쟁적 발전을 꾀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뭔가 2단계 새마을운동 선포하고 뭔가 새로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은 나름대로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6번을 보면은 그래서 재창 41년 후인 2011년 국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을 통해서 4월 22일 오늘을 새마을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저개발 국가의 발전 모델로 선정이 돼서 2010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3개 나라 5만여 명이 새마을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의의와 평가를 보겠습니다. 애당초 농촌을 겨냥한 새마을운동의 발의 전개는 적지 않은 도전도 겪었지만 전통적 체계의 농촌을 현대적으로 변환하도록 충격을 가하는 데는 크게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01번, 02번이 있지만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니까 화면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여전히 또 어떤 사안이 있으면 문제점을 갖다 지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문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기획 관리 아래 관주도로 기본 목표인 사업 내용이 전 방위적으로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민간한테도 너무나 많은 그 부담을 줬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에는 미시적이 아닌 광역적 종합 농촌 개발 접근이 요구가 됐다. 저는 이 말도 말하기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봅니다. 미시적. 아주 근시안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이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추진해왔다는 얘기예요. 보다 광역적으로 종합적으로 농촌을 개발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다 먹물이 머릿속에 가득 찬 그 소위 지식인들의 얘기예요. 본인 보고 뭔가 실천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도 남들이 해놓은 걸 보고서 이런저런 이론을 들먹이고 뭐 이런저런 문기를 동원해 갖고서 비판하는 거는 아주 쉽게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정말 본인들이 가서 손과 발을 이용해 갖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을 과연 해봤느냐 이걸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새마을운동의 시초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마을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것이다. 글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70년대 초반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를 갔다가 방문했는데 60년대인가요? 전부 그 물동이를 집어서 어딘가를 가더래요. 뭐
이제 가정주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가는 그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세워놓고서 도대체 어딜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제주도는 물이 귀해갖고 왜냐면 제주도는 비가 와도 이렇게 그 땅이 그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있는 데 가서 물을 지금 길어다가 놓지 않으면 물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해먹고. 그러니까 매일 그 짓을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어른이고 애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행정기관장들한테 지시를 하기를, 야, 여기다 댐을 건설해라. 소규모가 됐든 뭐 댐을 건설하면은, 그게 이제 그 댐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은 거기서, 물을 퍼다가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상수도 시설하면은 각 그, 가정마다 이제 물이 이제 공급이 될 테니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일 같지만은 그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실천시킨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일을 실천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혁명가라고 봅니다. 5.16 군사혁명을 해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어, 그 보릿고개를 갖다 진짜 다 밀어내고 그다음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 국민의 땔감으로 다 써갖고 민둥산이 된 그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해서 녹화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중화공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가예요. 저는 한때 대학을 다니면서 유신을 반대한다라고 아주 엄청 그 목청 높여 소리를 질렀는데 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아, 박 대통령의 길이 옳았구나라는 게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이 큰 그림, 새마을운동 이 영상을 이게 KBS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이 충실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사실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회운동이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예, 노벨 무슨 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학상이 되는지 뭔지. 예, 지금 좌승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리아 새마을 운동. 예, 이 영상 아주 이 좌승희 박사가 이 새마을 운동 설명하는데 정말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끔 설명을 해요. 예.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주년이 돼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원리, 물론 이것도 좌승희 이사장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 보면 흑인 소년이 있죠. 세계의 희망으로. 언뜻 보면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흑인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한국인 닮은 그 흑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애국 운동을 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북을 치면서 행진해 나가는 새마을운동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다 말씀드린 거랑 다름없는데 자, 관주도 그게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관주도가 맞다라고 봅니다. 민간하게 맡겨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이 반도기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합치된 의견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관주도가 맞다라고 봅니다. 가장 이 반도기질을 역동적으로 소외해낸 지도자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반도기질하면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반도기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말을 안 들어요. 단점입니다. 반도기질의 단점은 합치된 의견이 별로 없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려면 관주도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반도기질이라는 게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지만은 한편 또 보면은 반대급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 움직임이에요.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힘으로 결집을 시켜갖고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관주도의 새마을운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광역적 종합 농촌 개발의 접근.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미시적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서 광역적인 종합 농촌 개발 접근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앞에 했죠. 비판에서.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예요. 미시적으로나마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농촌이 이만큼 개선이 되고 살 만큼 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반성할 일이지 비난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고 평가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미시적으로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 광역적인 종합 농촌 개발 조건이 필요하다라면 지금 새마을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면 되는 거죠. 왜 옛날에 그 일을 못 했느냐고 왜 비난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일인데.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미시적으로나마 뭔가 일을 한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그 시대를 반성을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평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12월 5일이 되면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한 김영삼 정부를 참 굉장히 욕을 하고 탓합니다. 금과 억조를 벌인 거예요. 거기에 1968년 12월 5일 날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면서 저희들 그 정말 중학교 다닐 때인데 393자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걸 외우라고 시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대로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정말요. 역사적인 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폐기를 합니까? 어? 문기를 바뀌어갖고 더 훌륭한 그런 국민교육헌장으로 버전을 업데이트 시켜야지 그걸 폐기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이 혼란에 일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글쎄요, 뭐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가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새마을운동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